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기업은 RM2 테크놀로지입니다. RM2 테크놀로지는 5G 관련주로 드문드문 언급되는 기업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 이 기업을 먼저 영상으로 다뤄보고자 준비했습니다. 5G 시대에는 통신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기술도 어려워지는데요. 새로운 장비도 필요하고 새로운 부품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소재도 필요합니다. 통신사들은 5G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역 곳곳에 기지국도 설치하고 안테나도 설치하면서 많은 새로운 장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들에는 PCB라는 기판이 이용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초록색 플라스틱에 많은 배선 회로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판을 이제 PCB 기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통신 장비들은 이러한 PCB 기판을 이용해서 수많은 부품들을 실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판이 한 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판을 까보면 층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회로들이 각각의 층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층이 한 개의 기판을 이루면서 동작하는 겁니다. 기판 안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실장되기 때문에 한 층 위에서 모든 회로를 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층의 기판이 여러 개의 회로를 그리면서 이용이 되는 건데요. 이때 일반적인 이런 초록색 PCB 기판은 기본 소재가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고온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온에서는 이 소재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새기거나 부품을 실장하는데 만약에 좀 특수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특수한 부품을 사용해서 고온 공정에서 이 부품을 붙일 필요가 있다, 또는 고온 공정을 통해서 회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PCB 기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이 뭐지? 세라믹이란 단어는 사실 주변에서 흔히 들을 법한 단어인데 이게 정확히 뭔지 고민하지 않아도 뭔가 그럴듯하게 넘어가는 그런 단어 중 하나였을 겁니다. 세라믹이라는 것은 뭐 이제 어렵게 풀면 얘기가 끝도 없지만 쉽게 생각하면 도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자기 소재가 어떻습니까? 마치 유리처럼 떨어뜨리면 깨져요. 깨지지만 아주 단단하고 그다음에 고온에서 구워서 만들죠. 이 세라믹은 사실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라믹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소재가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리와 유사한 이게 이제 금속이랑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유리랑 굉장히 비슷한 성분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재들을 통째로 모아서 이제 세라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이 PCB 기판을 바로 이 세라믹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서 말이죠. 이 기판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다르죠. 사실 색깔은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초록색인 것은 아니고 PCB 기판에 초록색이 잔뜩 있는 이유는 이 부품을 실장할 때 주로 이제 납땜, 초등학생 때 또는 국민학생 때 이 납땜 실험을 한 번쯤 해보신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납땜을 할 때 납이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특수한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진에서 나타난 기판은 이 세라믹을 이용한 기판이기 때문에 기판이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단단한 세라믹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여러가지 부품들을 실장하거나 회로를 새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을 이용한 기판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이 층을 가지고 있고요. 층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각각의 층에는 앞선 PCB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로를 새길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회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캐패시터라고 불리는 또는 인덕터라고 불리는 또는 이제 몇 가지 아주 회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들을 이 따로 부품을 만들어서 기판 위에 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로를 만들 때 이 소재를 같이 섞어서 만들므로써 이들 부품을 아예 일체화시켜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패시터라는 부품을 기판 위에 실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기판을 만들 때 일부 영역만 소재를 달리해서 만들면 그 영역이 캐패시터의 기능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라믹을 이용해서 기판을 만들게 되면 이 몇 가지 부품들을 자동적으로 내재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온도에서 기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라믹 기판을 이 고온 중에서도 특히 더 고온, 약 1000도가 넘어가는 막 1500도, 1600도에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고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온 한 700도에서 900도 사이 이 정도의 온도에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금속 소재입니다. 이 기판을 만들 때 금속 배선을 같이 깔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금속 소재를 어떤 금속을 이용할 것이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어떤 금속을 쓸지에 따라서 이 기판을 제조하는 온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특히 이 금속 배선을 만들 때 쉽게 쓸 수 있는 물질은 예를 들어서 몰리브데늄이라는 금속이 있고요, 또는 텅스텐이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이들 소재는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 소재는 적당한 고온에서 한 1200도에서 1600도 사이 온도에서 쉽게 이제 금속을 형성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라믹을 이용한 기판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문제는 이들 금속이 저항이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신호가 배선을 통해서 전류의 형태로 흘러가는데 소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금속을 이용해서는 아주 고성능의 회로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아주 낮은 금속을 이용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속으로는 바로 구리가 있고요, 그리고 은이 있습니다. 이 구리와 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통틀어서 저항이 가장 낮은, 즉 전도성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 금속을 기판에 같이 그려넣기 위해서는 이 기판을 만들 때 소성 공정을 거치거든요. 소성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얼마나 낮아야 되냐? 1000도 이하로 낮아야 돼요. 1000도만 해도 엄청나게 높은 건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라믹 공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온 온도예요. 저온이에요.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이 구리와 은을 저온에서 이 세라믹과 함께 소성시켜서 이 배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구리와 은 소재를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파우더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소재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지만 소재 기술은 정말 쉽지 않아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 금속들을, 특히 이 구리와 은을 저온에서 함께 소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죠. 특히 이 회로의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리와 은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 소재는 공통적으로 1000도가 넘어가면 모두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1000도 이하의 온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재가 매우 부재하다라는 거죠. 다시 잠깐 앞으로 가서 세라믹 기판을 지금 보시면은, 이 세라믹 형태의 기판이 있고 수많은 이제 금속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뭐 캐패시터라든지 인덕터 같은 부품이 같이 만들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한 번에 만듭니다. 무슨 뜻이냐? 이 기판 세라믹 소재, 그리고 중간중간 나 있는 금속 소재, 그리고 이 그림에는 이제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금속 주변에 이 절연체 소재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소성시켜요. 페인팅을 이용해서 쫙 그린 다음에 고온에서 한 번에 도자기를 굽듯이 구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LTCC, 요게 이제 LTCC라고 그래요. 로우 템퍼레이처가 이제 1000도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코파이어드, 한 번에 굽는 코파이어드 세라믹이다. 요게 이제 CC거든요. 그래서 저온에서 한 번에 같이 구운 세라믹이란 뜻이 바로 이제 LTCC라는 겁니다. 요 기판 이제 단순한 세라믹 기판이 아니라 LTCC를 이용한 세라믹 기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LTCC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수한 소재가 많이 필요하고, 특히 금속 소재도 필요하고, 이 세라믹 소재도 필요하고, 절연층 소재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소재가 같이 필요한데, 이 RM2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바로 이러한 다양한 소재들을 제조하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정확히 무슨 어디에 쓰는 파우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LTCC 기반의 판을 만들 때 필요한 이 파우더 제품들입니다. 이들 파우더를 녹여준 다음에 쫙 발라준 다음에 이제 고온에서 도자기를 굽듯이 쫙 구워내면 이 기판상에 회로들이 박혀있는 그런 모양이 딱 완성이 된다라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LTCC가 무엇인가? 10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세라믹과 금속 소재, 그리고 이제 절연체 소재를 동시에 소성한다. 그래서 여러 층을 갖는 적층형 기판을 만든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파우더 소재를 먼저 넣어주죠. 그리고 섞어줍니다. 섞어서 묽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롤을 이용해서 얇게 펴발라줘요. 그리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구멍을 펑펑 뚫어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왜 필요하냐? 여러 층, 다층 기판이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층과 층 사이를 이어주는 금속을 형성하기 위한 겁니다. 자, 구멍을 뚫어줬었죠. 그리고 펴 바릅니다. 금속 소재를 펴 발랐어요. 그리고 또 금속 소재를 펴 바릅니다. 그러면 특정한 모양의 회로가 형성이 되겠죠. 걔네들을 쭉 이어서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여러 층을 갖는 통신 장비용 기판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동시에 구워버리는 겁니다. 요게 바로 코파이어드 세라믹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무리 프린팅을 끝내주면 최종적으로 기판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살펴보시면 왼쪽 PCB에 굉장히 여러 개의 부품들이 실장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이 오른쪽에 LTCC 세라믹 기판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내재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소재도 특별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더 우수한 그런 기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